예, 17강,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에서 결제 방법 중 하나인 신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장이란 말은 Letter of Credit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L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letter of credit라는 용어가 이렇게 붙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그죠? 이 신용이란 말이 왜 붙었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credit란 말이 붙었다, 그죠? 요 문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이 결제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다른 말로는 pay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결제가 중요하냐면 격지간, 즉 굉장히 먼 거리간에서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결제가 한번 잘 되지 않는다면은 국내하고 달리 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국제간에서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이 만나려고 해도 일단 자국에서 그 상대국에 여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는 여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자국에서 방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하는 나라에서 입국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이런 불확실한 갑자기 어떤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까이 국가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소요나 내란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여행이 금지되는 이런 상황이 복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쉽게 우리가 국제 간에는 이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국제 간에도 우리 국내와 같이 외상 거래가 있습니다. 또 바로 현금 거래가 있고 모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거래들 중에서 가장 격지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금 지급이 보정되는 이제 이러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제 방법 중 하나가 가장 널리 쓰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국제 간의 이제 국제 경영, 즉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해서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또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유통을 하거나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활성화됨으로써죠. 결국은 관세가 없어지고 국경과 국경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국과 같은, 그죠? 이제 국제 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관세란 것이 있어서 이제 보호무역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었죠.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적인 이제 그 조치로 관세를 높이는 거죠. 관세라는 것은 타국의 제품이 자국으로 들어왔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잃게 해서 외국 제품을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이제 이러한 파러시가 있었는데 이 관세 부분을 이제 없애자라고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무역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FTA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세가 없다 보니 결국은 국내 기업하고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도 똑같이 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그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러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 우리가 외국으로 오가고 하는 것은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동은 이러한 이제 FTA라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같은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시를 든다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물건을 뭐 보내면서 바로 지급받는 그죠?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 중 하나를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일단 가지고 신용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신용장이란 말을 쓰며 이제 이런 신용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금 결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이 대금 결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자체로만 가지고도 페이먼트라는 요 자체로만 가지고도 한 학기의 어떤 강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죠? 우리 국제 무역이란 것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뭐 어떤 것인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어보는 이제 그런 깊이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대금 결제 부분은 조금 이제 응축해서 그다음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신용장이란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보면 조금 요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용장의 거래 과정이라는 이제 요런 이제 그죠? 신용장입니다. 자, 우리가 신용이란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는 크레디트라고 합니다. 크레디트, 그죠? 크레디트를 우리가 신용이라 하는데요. 크레디트는 신용이란 말이 되지만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외상이란 말이 됩니다. 외상, 그죠? 그래서 외상을 할 만큼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이제 크레디트란 것은 빌리프하고 같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매도인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발행 의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요 두 사람이 사실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시작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말은 판매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역에서는 보통 이거는 엑스포트라 수출자를 이제 그죠? 수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포트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엑스포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 그죠? 여기 발행 의뢰인이라는 사람 요 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임포트 그죠? 임포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임포트 즉 수입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임포트 자 수입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는 요거는 이제 셀러 파는 사람이 되고 그죠? 셀러 그죠? 판매인이 되고 그죠? 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바이어가 되죠. 우리가 흔히 바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도인과 요
이 매도인과 그 다음에 저 발행 의뢰인 요 사람들은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발행 의뢰인은 임포트 또는 바이어라고 해야죠. 저 매수인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겠죠. 이 사람이 마케팅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손님을 찾겠죠. 그죠? 손님을 찾습니다. 그죠? 손님을 찾는데 자, 손님을 찾았다. 자, 매도인이 이제 손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손님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손님에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청약을 하겠죠. 청약을 오퍼를 하고 그죠? 오퍼를 하고 자 오퍼를 하고 자 그다음에 오퍼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 속에서는 또 뭐 카운터 오퍼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펌 오퍼를 하겠죠. 그죠? 펌 오퍼를 하고 펌 오퍼를 하고 그죠? 확정 청약을 하죠. 자, 펌오퍼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펌오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여기 이제 사자는 사람이 acceptance를 하면 되겠죠. acceptance. 그죠? 그럼 이제 acceptance를 하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이 그죠? 자,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하겠죠. 그죠?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contract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자, 계약서를 씁니다. 자,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까? 자,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 이제 계약서 내용은 앞전에서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금 지급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대금 지급 방법. 어떤 대금? 즉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건가? 대금 지급 방법. 자, 우리가 이제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요 대금 지급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인과 서로 신경전을 벌이겠죠. 매도인이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물건을 준다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먼저 물건을 먼저 선적을 한다면은 그러면 매도인이 돈을 줄까? 만약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발행 의뢰인, 즉 신용장에서는 이 발행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먼저 준다면 이 매도인이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을 이제 서로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걱정을 서로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먼 데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먼 곳에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겁을 먹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자, 내가 못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이 서로 간을 의심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약이 서로 간에 성립이 되겠습니까? 계약 성립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두면은 계약은 사실상 성립되기가 힘들다. 그죠? 계약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그죠? 계약 성립은 굉장히 힘들다.
계약 성립은 힘듭니다. 그죠? 계약 성립은 매우 힘들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죠? 계약 성립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두고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이제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약을 성립시킨다면 이 두 사람 이외에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혜택을 볼 수 있는, 만약에 계약을 성립시킨다면 이 두 사람 이외에 누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결국 페이먼트를 받아야 되죠. 자, 물건을 살 사람은 돈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과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지금 계약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서로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왜? 서로에게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먼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든가,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어떤 신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신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신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신용? 자, 한번 봅시다. 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요까지는 알았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신용이 되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요 신용은, 자, 보세요. 자, 요 신용은 이제 여기 중간에 뱅크가 이제 될 수가 있죠. 은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뱅크가 딱 들어와서, 이게 돈이 오가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은행이 듭니다. 은행은 왜 드느냐 하면은, 서로에게 크레디트가 없다. 이 두 사람의 사이의 문제는 서로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에 선뜻 한쪽이 양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노 크레디트입니다. 그죠? 지금 상대에게 지금 크레디트가 없죠. 자, 노 크레디트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컨트랙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노 크레디트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컨트랙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노 크레디트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랙트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크레디트만 제공해 준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크레디터? 매도인이, 자, 발행인, 즉 발행 의뢰인, 이때 아까 발행 의뢰인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바이어라고 했죠. 바이어. 자,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주지 못하는 크레디트가 뭡니까?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죠. 그러면 이 은행이 이 바이어에게 내가 이 매도인, 즉 수출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말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출자죠. 엑스포트, 그죠? 수출자, 엑스포트. 수출자. 그럼 내가 수출자로부터 그럼 뭘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물건, 그죠? 물건을 보낸 거를 갖다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보정해 주겠다. 자, 물건을 보낸 것은 우리가 뭡니까? 쉬핑이죠. 쉬핑. 아까 이야기한 여기 밑에 있는 선적이죠. 쉬핑. 응? 자, 쉬핑을 내가 자, 개런티 하겠다. 자, 쉬핑 개런티 할게 내가. 자, 그럼 됐지? 자, 쉬핑 개런티 할 테니까 하겠다. 그럼 나를 믿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신용을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주겠다. 그럼 만약 쉬핑 안 되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발행 의뢰인이라는 사람, 요거는 이제 바이어죠. 자, 신용장에서 요거 사람은 이제 애플리컨트 발행 의뢰인. 왜 발행 의뢰인인가 이제 곧 나옵니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고 거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뱅크는 매도인에 가서 네가 걱정하는 게 뭐냐? 네가 물건을 보냈을 때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를 갖다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그 돈 내가 주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는 뭘 개런티 합니까? 페이먼트를 개런티 하는 거죠. 그죠? 페이먼트를 개런티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쌍방이 지금까지 서로에게 신용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신용을 중간에 은행이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죠? 그럼 은행은 뭐 때문에 이렇게 주냐? 자, 은행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빌려주는 데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는 데.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돈을 먼저, 뭡니까? 매도인에게 매수인, 즉, 수입자, 즉, 바이어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선정만 먼저 한다면은 수출자에게 돈을 먼저 주는 거죠. 자, 이 주는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은행이 이 바이어를 대신해서 바이어가 대출한 돈입니다. 바이어가 대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은행이 이 사람이 선정만 먼저 한 걸 확인을 한다면 그죠? 은행이 바이어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은 뭐냐면 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를 받고 이 신용장이 종결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쌍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도인으로부터는요. 매도인은 돈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그죠? 돈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즉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이거를 이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 어떤 은행? 요때는 매입은행이라는 곳에 갖다 주면은 매입은행이라는 데 갖다 주면은 이 은행이 서류를 확인하고 어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은행은 저기 사는 사람에게 이 파는 사람의 뭐를 보증한 겁니까? 선적을 보증한 거죠. 선적이란 것은 확실하게 당신이 산 물건을 실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 산 물건을 실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죠? 선적을 보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가, 이 수출자가 가져오면, 그죠?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돈을 주면서,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그죠? 돈을 주면서, 이 서류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은행은 이득이 뭔가 있나요? 이자 이득과 수수료 이득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이죠. 그럼 이 신용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은행이 만든 거죠. 신용장은 거래를 성사시켜서 은행이 그 거래에서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만들었냐? 은행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국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룰에 가입된 은행들 간에는 이러한 우리가 룰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자라고 만든 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UCP 600이라는 규칙을 이제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UCP 600에 의해서, 이 규율 안에 서로 협의한 은행들은 서로 간에 전혀 모르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신용장을 처리해서 국제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의 이제 그 신용장이 왜 생겨났고 또 신용장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신용장의 기본적인 개념은 에서 신용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용은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잡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